네, 연이어서 중국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 지난 그 영상에서 봤던 거는 미국 자산 시장에서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의 선거전에서 해리스를 밀어주기 위해서 세력들이 금리를 크게 인하하고 완화적인 금융 환경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달러가 약세로 쫙 빠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도 심하게 빠지면서 중국 같은 경쟁국들, 브릭스나 다른 이제 기축통화 패권의 차기 경쟁국들의 경제가 드디어 다시 그들도 회복하고 살아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는데, 그거를 동시에 견제를 해야 되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의 마스터 플랜에 있어서 해리스가 당선되냐 트럼프가 당선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달러 패권입니다. 그래서 본말이 전도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결국 이게 지금 달러 지수인데, 지난 영상의 내용을 차트로 보면 요거였습니다. 우리가 103.82와 102.99 여기를 굉장히 어떤 중요한, 물론 달러가 100만 넘어도 지금 100만 넘어도 상당한 강세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오랜 몇 년 동안의 이 달러 인덱스의 이 차트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더 보면 사실은, 그리고 102.99와 103.8이라는 경계선을 넣으면 아주 달러 강세가 보통 강세가 아니라 초초 강세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난 2년간 엄청난 금리 인상과 긴축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았죠. 또한 세계적인 공급망 분리와 경제 디커플링, 그 다음에 신냉전 시대의 어떤 지정학적 전선을 만들면서 더욱더 그걸 공고히 한 모습을 바꿨었고, 그것이 바로 마스터 플랜 A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지지선에서 드디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런 소식이 나오고, 이제 계속 해리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시중에서 뭐 이렇게 막 경제가 좋다, 금리 인하는 더 막 할 거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8월 초부터 나오니까 8월 초에 주식 자산 시장이 한번 푹 떨어지면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달러도 굉장히 약세로 빠지죠. 이 중요한 경계선을 불과 이틀 만에 장대 음봉으로 뚫고 내려온 걸 당시에 봤었습니다. 그리고 오르지 못하고 여기서 더 떨어지죠. 이때부터 월가의 모든 전문가와 우리나라의 모든 전문가라는 사람들, 경제 이제 관련 어떤 얘기하는 사람들 다 나와서 달러는 앞으로 급격히 더 약세로 떨어질 것이다. 환율은 계속 안정되고 금리는 미국 채권금리도 계속 떨어진다. 채권을 사야 되는 시대고 달러를 버려야 되는 시대다. 자신 있게들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차트의 어떤 분석이 그런 식으로 흘러갔으니까 좀 더 자신감 뿜뿜이죠. 여섯 번째 문명의 마지막 사이클에서 세상을 관조하고 존재의 근원을 성찰하는 당신을 위한 해적 방송.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 하지만 아무리 해리스를 위해서 미국 경제가 좋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중에 그 완화적인 경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 연준과 세력들이 일단은 미국 대선 전까지 물심양면 도와주긴다 하더라도, 그런다 하도 달러가 무조건 약세로 가고 다른 시장의 통화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세로 가서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거냐. 우리는 이미 그 금년 상반기까지 모든 그 거시적인 불확실성이 세팅되는 걸 보고 3분기가 안 그럴 거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 9월까지 안에 어떤 뭔가 모습이 나올 거라고 봤지만, 의외로 지금 피컷을 하면서 9월 말까지 안 나오다가 사실 지금 10월 초부터 그 모습이 나오네요.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결국 우리는 항상 하방을 바칠 것이다. 사람들 생각만큼 달러 약세 시대가 오지 않는다. 하방에서 바닥을 찾다가 오히려
계속 금리 인하하고 완화적인 그런 좋은 시즌, 좋은 시절로 돌아간다 하는데도 이상하게 의외로 다시 달러가 강세가 되는 시대가 올 수가 있다. 그런 경고와 함께 우리는 몇 달 전부터 봤었죠. 그리고 그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난 영상에서 본 것처럼 미국 자산시장에서 파월 연준과 그런 뭐 고용 노동지표 그런 거를 통해서 지금 끌어올린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중국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최근에 아주 자세하게 아주 뭐 재밌게 지금 일반 영상과 회원 영상에서 특히 그 이제 포치 달러당 7위안의 경계를 넘기기 위해서 판공성과 시진핑이 나와서 얼마나 그 대단한 차력쇼를 했고 또 미국에서 그 중국의 갑자기 주식시장이 반등하면서 쇼커버링으로 뒤통수를 맞은 헤지펀드들이 자기들 손해본 거 빨리 메꾸고 개미들을 모으고 싶어서 얼마나 또 이벤트를 화려하게 열면서 마케팅을 하는지 제가 오늘 말이 좀 빠르죠. 영상들 여러 개 쫙 올려놓고 저도 좀 볼일을 보러 나가려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중국 시장의 모든 상황, 그래서 상하이 시장까지 다 분석하면서 지난 영상들 봤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어쨌든 근본 흐름은 이거였죠. 중국은 미국이 저렇게 빅컷으로 금리 인하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중국도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재정부양하면서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는데 올인을 하겠지 했는데 모두 예상과 달리 금리 동결을 하죠. 왜냐하면 차마 이미 중국 경제는 굉장히 힘들고 더 이상 참을 여유가 없음에도 한 번 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게 참 잘한 거고 대단한 거 무서운 거다. 왜냐? 거시적인 불확실성들을 보는 거죠. 그때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어쨌든 유혹을 참을 수가 없었죠. 유혹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은 달러가 이렇게 약세로 빠지면서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달러가 아무리 약세로 빠져도 지금 이 밑에 하늘색 100.82 이것이 차트상에서 보면 상당히 어떤 그 밑에 하방 지지선인데 아무리 지금 달러가 더 떨어질 거다 더 떨어질 거다 하는데도 이 하방 지지선을 지금 못 넘고 자꾸 우리가 가는 걸 보고 바닥을 찾을 거다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9월에서 한 10월, 11월 대선 초까지는 10월 말까지는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지금 바닥인 것 같다 그때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달러가 약세로 빠진다 해도 굉장히 강한 선상에서 바닥 찾았던 거죠. 어쨌든 달러가 지난 이렇게 내려오는 시즌이 되다 보니까 위안화가 신흥국 통화들이 안정되기 시작했죠. 이게 위안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안화도 우리가 쭉 봤었죠. 그래서 지금 그때 중요하게 봤던 요 보라색 라인이었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거를 아무리 내리려고도 못 내리는데 미국 빅컷 하면서 9월 18일에 빅컷 하면서부터 저절로 내려가죠. 너무 속이 그냥 3년 동안 채여있던 게 쑥 내려가듯이 너무 좋죠. 이렇게 내려가면서 앞으로 중국도 금리 인하 할 거다 하면은 중국 시장에 돈을 놓으면 중국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서 저절로 돈이 벌어지는 효과가 납니다. 환차익이. 그러니까 맨날 도망만 가던 외국 자본들도 이 선에서 내려가니까 그때부터 끽 멈추고 다시 돌아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라? 이거 앞으로 딱 지나가는 흐름 보니까 여기다 묻어만 놓으면 크게 뭐 중국 주식 위험하게 이거저거 종목 선택할 거 없이 중국의 안전한 시장에 돈만 이른바 캐리 트레이드죠. 금리 차이를 보면서 넣어놓기만 해도 돈이 될 것 같은데 야 여기서 이제 돈에 대한 탐욕으로 외부의 분위기도 좋게 흘러가니까 우리가 정식 금리, 기준금리 인하와 정식 재정부양책은 못 내놓더라도 지난 2월달, 3월달에 한번 중국 경제 살리려고 그때도 기준금리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지준율, 은행의 지급 준비율 같은 정책 금리를 인하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풀고 그 다음에 정식 국채를 막 엄청나게 발행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 지방정부 마른걸레 쥐어짜듯이 죽기 직전인 지방정부와 은행들 또 한 번 더 쥐어짜가지고 국가에서는 당장 큰 문제가 안 생기는 초장기 특별국채, 지방정부 특별부채, 특별채권 그거를 또 이번에 발행을 해서 시중에 효과를 내보자. 물론 2월, 3월 달에 했다가 다 실패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외국 자본들도 가려다가 다 뒤로 돌아서서 중국 시장 들어가 볼까 고민하는 게 지금 위안화가 안정되면서 이 기회를 놓치기가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판공성이 나오고 어마어마한 차력쇼하고 그렇게 한번 뚫으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 다음날 시진핑이 나와가지고 셔터 퍽업하고 뭐라고 하면서 내렸던 거. 야 우리가 아주 재밌게 봤었죠.
그리고 여기까지 내리고 기다려. 이게 끝이 아니야. 다들 일식집 갈 거니까 양복 정장 입고 나와. 실제 나온 거 보면 회전초밥인데, 메뉴는 회전초밥인데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리고 국경절 연휴에 들어갔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기다려라. 우리 지금 이제 잠깐 고향 내려가는데 고향 갔다 연휴 끝나가면 또 다른 재정 부양책이랑 뭐랑 막 내놓을 거다. 선전해가지고 시장이 막 이때 난리가 났죠. 특히 중화권 지수 중에 우리가 상하이 지수를 그때 봤었는데 상하이 지수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거 봐라 이렇게 떠오르고 돈이 되고 앞으로 돈을 더 저렇게 푼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진짜 다르다. 중국 시장 들어갑시다 하고 전세계 헤지펀드들이 시진핑 밑에서 오히려 더 크게 홍보를 해줍니다. 아주 좋았죠. 하지만 이 상하이 시장에 대해서 갭으로 뜨면서 이렇게 딱딱 오르는 거 시가 종가 보면서 우리가 이거 다 그때 구역별로 보면서 전부 다 사실은 매물대 이 거래량하고 같이 보면서 물렸던 애들 전부 다 탈출하는 거. 그렇죠? 여기다 공매도를 수없이 걸어놨던 기관들이 외국의 기관들이 갑자기 떠오르게 되니까 이 매물대가 이렇게 한 번씩 뭉치는 데에서 거기서 공매도 숏 포지션을 그만큼 많이 구축을 해놨을 텐데 그 구축해 놓은 데에서 자기들이 구축해 놓은 가격보다 주가가 더 뜨게 되면 반대청산 당하면서 주식을 사갖고 메꿔야 되죠.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모습들이 쇼커버링 때문에 쫙 뜨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매물대에서 계속 물렸던 애들 다 탈출하는 거 받아 먹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갭으로 뜨는 이유는 여기서 쇼커버링 당한 애들이 사갖고 메꿔야 되니까 주식을 계속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올라갔고 다음날 갭으로 또 출발을 하죠. 오른 만큼 가격이 오른 만큼 계속. 그래서 마지막 그 국경절 연휴 전까지 오른 것조차도 사실은 고맙다. 오태시가 고맙다. 병진이 형은 나가 있어. 물렸던 자, 아직도 물린 자, 탈출하는 엑소더스의 흐름이다. 이 와중에 지금 쇼커버링 당하면서 기관들만 엄청나게 손해받고 개미들 끌어모으고 뒤늦게 개미들 오지만 실제 여기서부터 먹은 개미는 아무도 없는 거고요. 이거는 헤지펀드들이 지들끼리 싸우면서 피눈물 흘린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언론에서 홍보하고 나오는 기사들 우리한테 비치는 모습은 이번에 확실하게 중국의 재정 부양책이 맞다. 단계적으로 간다고 한다. 여기 들어가서 이만큼 누구는 돈 벌었대더라. 근거도 없는 아파트 값하고 똑같죠. 어디 아파트가 얼만큼 한 달 만에 올랐대. 실제 그런 거래자는 찾기가 힘들죠. 근데 자 어쨌든 그런 중국 시장의 움직임과 달리 이 지금 연휴 전에 7위안 밑으로 떨어뜨리고 이게 떨어뜨렸다가 한 번 또 오르려고 했었어요. 굉장히 이게 강력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 마침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 이시바가 뜻밖의 인물이 되면서 엔화가 갑자기 강세로 확 돌아서죠. 그래서 거기에 동조를 받아서 위안화도 안정이 돼가지고 정말 잘했다. 서로 이제 격려해주고 연휴 잘 보내라. 연휴 끝나면 만나자 하고 헤어졌겠죠. 중국 안에서. 그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 지금 마스터 플랜에서 또 다른 작업들이 들어가면서 국경절 연휴 쉬는 동안 중국 시장이 환시장이 안 열리죠. 낮에 쉬는 연휴 기간이니까 방어를 못하죠. 그만큼 역외 시장에서 엄청나게 위안화를 던지고 달러를 사는 움직임이 났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방어도 못하고 빈집털이 당한 거죠. 이렇게 다시 올라와서 다시 보라색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지금 월요일인데 지금 보니까 다시 이 밑으로 이렇게 늘려는 움직임의 싸움이 좀 나오곤 있네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정말 별별 많은 기사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기회 놓칠 거예요. 여러분들 벼락거지 될 거예요. 정말 너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지 평생. 으이그. 자 그런 기사들 엄청나게 나왔죠. 중국 투자 지금 들어가야 된다. 골드만삭스 헤지펀드 최고의 거물이라는 나와서 지금 중국 주식이면 뭐든 사라. 중국이 버린 쓰레기 똥이라도 사라. 다 오를 거다. 사람들한테 얘기하고요. 실제로 저렇게 위안화가 저번 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 거 말고요. 연휴 전날까지 쭉 떨어져서 포치 달러당 7.0 위안 이 수준까지 내려가니까 실제로 외국 투자 자본들이 다시 들어와서 캐리 트레이드로 이득을 얻으려는 애들의 발걸음이 뒤로 땡겨 옵니다. 당시 기사를 보면
중국 경제 살리려고 외국의 자본이 들어오려면 채권을 발행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것을 유로의 어떤 자금을 받고 싶으면 서방의 자금을 유로화로 채권을 발행을 하죠. 유로화 채권 3조 원 발행했는데 예전과 다르게 무려 371, 382, 8배의 어떤 응찰률 24조 원이 몰렸다. 전부 다. 서방 자본이 들어오겠다고 했다는 거죠. 잠깐. 굉장히 좋았죠. 글로벌 펀드들도 이거 돈이 되겠는데 들어올 준비들 하고 있고요. 너무 좋죠. 특히 이제 글로벌 헤지 펀드들 중국 주식에 엄청나게 몰렸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지 펀드들이 다 피를 흘리면서 오른 거다. 중국 시장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이제 이거 손해본 거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더 많은 다른 기관들 그 다음에 다른 개미들 불러 모아서 여기까지 더 올려가지고 다 손해 복구하고 넘기고 싶다는 열망의 표현으로 봐야 되죠. 물론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더 먹고 싶은 사람 먹고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 국경절 연휴 때 중국 본토 시장이 휴장을 하는데도 미국 시장에 상장된 중국 관련 해외 ETF에 어마어마한 헤지펀드들의 돈이 들어오면서 거기서도 막 쫙쫙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기관들은 오늘까지 10월 7일 월요일까지 국경절 연휴죠. 내일부터 중국 시장이 열릴 건데 여전히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중국에서 더 많은 부양책을 끌어올려니까 단기적으로 계속 더 올라갈 것 같다. 굉장히 희망찬 보도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에서 지난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지금 중국 소식통 들어보니까 국경절 연휴 끝나고 나서도 지난주에 푼 것 같은 어마어마한 10조 위안의 어떤 돈을 한 번 더 푼다는 얘기가 있다. 이야, 10조 위안 하나로 뭐 1900조 뭐 지금 이번에는 다르다. 엄청나게 돈을 푼다. 그러면 당연히 그 돈만큼 기관들, 은행들 시켜서 중국 주식 사라고 또 당국에서 시킬 것이고 중국 주식은 당연히 날아가는 거 아니겠냐. 지금 막 연휴 기간에도 중국 사람들도 지금 야 이거는 단기간에 돈이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쉬는 때 전부 다 은행 다 문 안 닫고 국경절 연휴 때 다 증권회사 다 문 열었다고 하죠. 그래서 중국 국민들이 다 가가지고 증권 계좌 다 만들어갖고 너도 증권 우리 자식 너도 계좌 하나 개설해 주식 사 앞으로 무조건 국가에서 주식 올려줄 것 같아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현실이 된다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단기적 급등 사태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기사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펀더멘탈이 크게 훼손돼. 왜 중국에서 그동안 중국이 못 오르고 계속 떨어졌나요? 홍콩 시장 같은 경우는 왜 전 세계에서 최악으로 그동안 떨어졌나요? 공산화가 되고 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제대로 못 돌아가는 와중에 미중 갈등 속에서 반간첩법 같은 것이 시행되면서 제대로 어떤 투자나 어떤 기업 어떤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안 좋은 상황이 되니까 그런 거에 학을 띠면서 떠난 거죠. 그리고 계속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 경제 죽어라 수출도 막고 관세도 때리고 어떤 금융에 대한 제재가 지금 해마다 계속 더 많아지고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중국이 외부에서 중국을 날마다 이렇게 때리는데 혼자 살아나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얼마나 될까? 또 혼자 살아나려고 해도 그동안 엄청나게 돈을 풀면서 지금 가장 큰 암덩어리가 된 부동산 부채와 지방정부 부채는 그동안 작년부터 지준율이나 정책금리 인하를 무려 5차례나 금년까지 했는데도 미동도 안 했다. 온갖 부동산 부양책 1+1 편의점처럼 이거 사면 뭐가 어쩌고 별 내용이 다 나왔는데도 전혀 안 움직였다. 야,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물론 분위기가 새로운 금리 인하 시즌으로 달아간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래도 세력들은 미국 대선 끝나고 보자. 정말로 기준금리 인하에서 좋은 시대가 계속 와서 중국도 기준금리 따라서 계속 내리고 정말 지금까지처럼 특별 초장기 특별 국채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부양책에서 다시 올릴 수 있는 시대가 되는지는 한 달만 더 기다려보자. 거시적인 불확실성 전쟁이나 이런 것도 많으니까 지금 들어가서 뭐 얼마나 먹겠다고 벼락거지 되겠다고 큰 손들과 세력들은 그런 마음이다라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그래서 결국 나오는 기사들을 보니까 국경절 때 그렇게 내수 소비 진작하라고 저렇게 돈 많이 유동성 풀어주고 소비 쿠폰 온누리 상품권 다 막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뿌렸다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번 주 뉴스들 봐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한번 툭 튀어나온 거 보면은 사람들이 추석 선물을 안 산다. 국경절 연휴 선물, 뭐 이제 털개 이런 거, 우리라고 영광 굴비 세트 백화점에서 팔리지가 않더라. 소비가 여간 안 살아난다. 잠깐 이런 뉴스도 좀 나오고요.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한 거는 중국이 저렇게 마음을 먹고 돈을 더 푸냐. 이번 주에도. 지금 이게 너무 아깝다 이거죠. 뭐가 아깝냐. 이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위안화 지금 여기까지 끌어들이려고 얼마나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정말 그 꿈의 순간이 오고 이거 끌어들이려고 사실 기준금리 인하 안 하고 버텼지만 정책금리 엄청나게 인하하고 비록 정식 부양책은 아니었지만 정말 저번 주에 큰맘 먹고 이 힘든 와중에도 돈 풀었잖아요. 어느 정도 배팅해갖고 내렸는데 지금 연휴 동안 그게 도로 나미아모틀이 됐죠.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지금 왠지 한 번 더 하면 될 것도 같죠. 그런데 지금 그러기가 쉽지 않다. 왜? 국경절 연휴 쉬는 동안 중동 전면전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우리 지난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저렇게 하면서 금리 인하 앞으로 쉽게 안 할 것처럼 뭔가 뭐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데 이거 돈은 아까워도 이거 한 번 했던 거 그냥 버린 셈 치고 정말 대선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볼까? 트럼프가 되냐 해리스가 되냐에 따라서 또 그때 금리가 출렁이고 우리 정책도 바뀔 수 있는데 창피하지만 없던 일하고 더럽지만 한 번 더 참자. 이번 주에 할 건지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살립니까? 이번 주에도 나와서 시진핑 방공석 나와서 계속 돈 더 풀 거다. 재정부양책하면서 다시 외국 자본들 다시 들어오게 만들 거냐. 고민이 지금 연휴 때 쉬지도 못했겠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 부럽지가 않습니다. 저처럼 마음 편하게 세상 재밌게 살고 시장 가서 순댓국밥 따뜻하게 먹고 이것이 바로 쓸데없는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정말로 중국이 또 한 번 똥꼬 차력쇼를 하면서 내리려고 할 거냐 아니면 이거는 아무래도 돌아가는 상황이 중동 전면전도 그러고 대선도 지금 남았는데 한 달만 참아보자 하고 또 어물쩍 뭉개면서 버틸 거냐. 이거에 따라서 중국 시장이 이번 주에 다시 저번 주까지 푹 오른 것처럼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어떻냐. 물론 거기서 피 볼고 손해보고 지금 쇼커버링 때문에 피해본 헤지 펀드들은 계속 중국 찬양하면서 중국 시장 만세 하면서 사람들 끌어모으겠지만 그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요. 두 번째, 정말 이 중국 시장이 빵빵 올라가는 것이 단기적으로 더 계속 더 갈 수 있겠냐 보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국경절 연휴에 돈 쓰라고 어마어마한 재정 부양책과 유동성 정책 금리를 하고 지금 일주일 7일이 지났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나올 중국의 경제 지표들 보면서 정말로 사람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중국 인민들이 돈을 얼만큼 썼냐 뚜껑 열어보면 나왔겠죠. 근데 그렇게 돈 풀고 뭐 했는데도 사람들이 별로 돈도 안 쓰고 호응도 안 하고 중국 경제가 그렇게 꿈쩍 안 하는 것 같다 하면은 실망감에 다시 떨어질 수도 있겠죠. 팝콘 먹으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재밌는 것 좀 살펴볼까요? 지금 HSBC라는 투자은행 아시죠? HSBC 영국에 있는 투자은행이고요. 미국의 골드만삭스나 JP모건처럼 이 HSBC가 아마 예전에 원래 이름이 홍콩, 상하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름일 겁니다. 근데 이게 한때 전 세계 1위였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 규모가 그 옛날 그 대영 제국이 금융의 중심지였을 때 아주 정말 큰 기침하던 터줏대감이었는데 홍콩이 원래 영국하고 그쪽 이게 되었었던 거잖아요. 지금은 중국한테 넘어갔지만 그래서 이 중국이 이렇게 경제 개발될 때 상하이하고 홍콩에서 서방의 어떤 그 투자기관으로서 들어가서 터줏대감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그쪽하고 인연이 많아갖고 중국 클 때도 엄청나게 컸던 그런 회사죠. 근데 이제 미중 갈등 심해지고 홍콩 중국으로 넘어가고 하면서 또 경제도 안 좋아지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HSBC가 계속 지금 그동안 방만하게 사업 확장을 했던 거에서 지금 다 뒤통수 맞으면서 굉장히 힘듭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얘네들은 중국 통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 시장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번 기축통화 패권전 시작되고 미중 갈등 시작되면서 중국 시장 죽어라 하면서 쭉 죽으니까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봤겠죠.
그동안 중국 시장 좋다고 하고 들어갔다가 무슨 미중 경제 디커플링은 절대 못해. 전 세계 경제가 미국하고 중국이 띄어질 수가 없어.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 하는 애들이 그런 얘기하지 하고 이 마스터 플랜을 우습게 봤다가 수많은 외국의 어떤 헤지펀드들 다 간판 내리고 다 망한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 귀농했어요, 걔네들. 심지어 우리가 추앙에 맞이하는 레이달리오 형님도 작년에는 싹 걷었죠. 내가 이럴 줄은 몰랐네 하고는 어떤 정치적인 세력들의 의지를 얕본 거죠. 마스터 플랜을 생각을 못한 거죠. 그리고 뭐 찰리 문거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살아난다고 했다 뒤늦게 알리바바 엄청나게 손해보고 털으면서 이거 아닌갑다 하고 빠져나왔죠, 급하게. 그런데 이제 HSBC 은행도 엄청나게 그 중국 시장에 손해를 봤어요. 손해를 봤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이 상하이 시장을 봤을 때 여기에 지금 아직도 많이 물려있는 큰 기관들이 있는데 HSBC가 그런 기관 중에 하나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럼 HSBC도 지금 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쇼커버링 하면서 여기 지금 다 탈출한 거 고맙다 하고 탈출한 애들 볼 때 지금 어떻게 했어요? 제발 이번에 일이 잘 돼서 이게 쭉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나도 이거 손해본 것 좀 만회하고 본전이라도 찾고 좀 도망갈 기회가 생겼으면 기도를 하겠죠? 하느님, 부처님, 알라님. 왜냐하면 특히 요새 HSBC 은행이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지금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비용 절감하고 구조 조정하고 전 세계에서 다 사업 조정하고 하면서 중국에서 그 투자 손실 본 거 올랐으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HSBC가 저번 주부터 나갔고 중국 주식 날라갑니다. 안 사면 안 됩니다. 제발 사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나 좀 탈출시켜줘라 얘기를 하죠. 하지만 별로 거기에 안 물린 노무라 같은 데는 뭔 소리냐 이거 조만간 폭락할 수도 있다. 서로 싸우는 거죠. 재밌죠? 죄송합니다. 저만 재밌죠. 그런가 하면 최근에 국경절 연휴 동안 오직 홍콩 항생시장만 문을 열고 더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죠. 홍콩 항생시장은 제일 많이 떨어졌으니까 제일 많이 지금 더 오를 여지가 있어서 오른 겁니다. 이따 차트 보면서 같이 보시죠. 근데 지금 이런 사람도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죠. 중국의 항생지수, 홍콩 항생지수 연휴 동안 오른다고 좋아하지 마라. 그래봤자 15년 전 수준이다. 그동안 너무 말도 안 되게 떨어져서. 그 당시에 물렸던 사람은 아직도 엄청나게 손해보고 탈출도 못하고 있다. 이 얘기 하죠. 그러나 앞으로 조금 상승세가 계속될 수는 있다. 하지만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렸던 사람들의 쇼커버링, 공매도 쇼커버링 되면서 물렸던 사람들이 계속 탈출하고 그걸 받아먹고 하는 와중에 지금 기술적으로 오르는 거고 이런 흐름에 못 모르는 개미들도 마케팅에 끼어들고 오면서 오를 수는 있겠다. 오를 수는 있겠지만 나는 안 들어간다. 비유를 이 사람이 했는데 불도저 앞에서 불도저가 쫙 오는데 그 앞에 100원짜리 500원짜리 떨어진 거 그거 좀 먹겠다고 동전 줍는 것과 똑같다. 그런 리스크는 감수하지 않겠다. 바로 우리가 그전부터 쭉 봤던 중국 시장 분석하면서 봤던 대선 때까지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 보겠다고 들어가냐 큰 손들은 아니다. 중국이 뭐 어쨌든 올랐다 졌다 해도 그런갑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드라켄밀러도 그런 얘기 하죠. 드라켄밀러가 미 국채에 공매도를 걸고 있어요. 요거는 뒤에 국채 시간에 한번 볼 건데 어쨌든 이 사람도 저번 주에 나와서 중국 시장 엄청 잘 나가는데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돈 많이 버십시오. 응원합니다. 근데 나는 안 들어가. 그랬다는 거죠. 왜? 이 사람도 정확히 지금 이 기사 내용을 보면 그걸 보고 있습니다. 반간첩법, 미중 갈등 그런 걸로 지금 모두 다 중국에서 도저히 사업 못하고 투자 못하겠다고 뺀 거. 얼마 전까지 그래놓고 지금 그거 기억 못합니까? 돈을 많이 풀면 뭐합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변한 건 없는데 그래놓고 뭐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다고 올라가냐? 맛있게들 드십시오. 저는 여기 말고 다른 데 있겠습니다 하는 거죠. 자, 이제 홍콩 시장 보겠습니다. 홍콩 시장은 오늘 또 문을 열었네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은 약간 이 위로 갔는데 홍콩 시장 뭐 별거 없습니다. 지난 그 중국 시장 분석했던 거 저하고 같이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정도는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들이 뭔 소리 네가 해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9월 말부터 중국 시장이 기대감에 이제 뜨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막 갭으로 폭발적으로 뜨기 시작하죠. 뜨기 시작하는데 이때 보면 거래량이 급수적으로 늘어난 때가 오죠. 평소에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
아주 많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때 그 갭으로 뜨거나 이런 걸 보면 이때부터 뜰 때 보면은 시가와 종가를 딱 해보면 여기 어떻습니까? 엄청난 이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이죠. 여기 물린 애들이고요. 여기서부터 더 떨어질 거다 하고 오를 때마다 여기 오를 때마다 원래 좋네? 다시 한번 쇼치자고 쇼쳐가지고 재미를 보는 기관들. 중국은 살아날 수가 없어. 앞으로 더 많이 디플레 빠지고 미국이랑 막 유럽이 때리니까 니네 이제 망할 일밖에 안 남았네. 지난 2분기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안 됐잖아 하고 재미 보고 있던 애들 그런 애들까지 있으니까 이 거래량이 이렇게 많다는 건 뭡니까? 전부 주식시장에 몰려들어서 나 홍콩 주식 살래요 하는 게 아니라 파는 애가 49고 주식을 사겠다는 애가 51만 돼도 색깔은 빨간색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좀 늘어날 때 보면 빨간색으로 나온 그래서 이렇게 사겠다는 사람들이 매수가 이렇게 들어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차트 이 매물대 보시면서 자 이때 물린 애들 다 탈출하면서 이 거래량이 지금 닭을 받아먹으면서 이 안에서 딱이 지금 보면 요 라인이죠. 요 박스권 안에서 물렸던 거 다 소화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공매도 쳤던 애들 쇼커버링까지 여기서부터 이때부터 들어가겠죠. 딱 이 지금 차트 보면 꼭지 여기서들 쇼 딱 많이 쳤을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다 소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더 늘어나죠. 그러면서 갭으로 떠서 시작하죠. 왜 갭으로 떴겠습니까? 쇼커버링 당한 애들이 이때부터 주식을 사다가 메꿔야죠. 계속 선물시장에서도 사갖고 메꿨겠죠. 사겠다는 애들이 많으니까 선물시장에서부터 벌써부터 주식 가격이 올라가서 그 다음날 갭으로 떠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그 전날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여기 가장 높을 때죠. 여기 보이시죠? 제일 거래량이 많던 거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 날 제일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는데 그래갖고 엄청나게 사고 팔고 난리가 났다는 건데 그날 차트를 보면 가격이 움직이질 않죠. 그 얘기는 뭡니까? 사겠다 하고 들어오는데 그만큼 팔겠다 하고 던지는 애들이 많으니까 가격이 못 올라가고 가운데서 팽팽하게 힘겨루게 하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즉 요것과 요것 만나서 이날 영광의 탈출, 엑소더스, 오태시가 고맙다, 병진영은 나가 있어, 물렸던 애들 제일 많이 탈출한 날이란 얘기죠. 9월 30일. 자, 9월 30일에 최저가와 최고가 사이를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선 색깔 사이를 보시죠. 무슨 어디인가? 예, 여기입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여기에 물렸던 사람들 여기 지금 지그재그로 많죠. 여기에 물렸던 사람들 여기도 지금 길게 보면은 나름 이렇게 저항선 지지선이 딱 이게 의미 있게 있는 자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날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털고 고맙다고. 이 사람들 다시는 여기가 못 올 줄 알았겠죠. 포기하고 있었겠죠. 여기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지긋지긋 보기 싫었겠어요. 내가 괜히 여기 지산센터, 지식산업센터 산 거 하나 샀다가 그냥 평생 박스 죽게 생겼네. 그냥 세상을 원망하고 소주만 먹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았겠죠. 기관들도 나 이거 조만간 여기서 강등당해서 애가 지금 대학 보내고 해야 되는데 펀드 매니저들 지금 다 쫓겨나게 생겼네. 맘고생 하던 양반들 있었는데 오는 순간 앞으로 중국 주식시장 더 날아간데 어쩐데 아무리 그래도 그래요. 제발 들어가서 돈 버십시오. 제발 근데 일단 저는 지긋지긋해서 탈출을 하랍니다. 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높은데 차트 모양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9월 30일까지 9월이 끝나고 10월 1일부터 엄청나게 유동성을 중국 주식시장에 풀고 주식도 계속 사주겠다. 펌프질을 하면서 여기서 물려서 쇼커버링 당한 헤지펀드들은 중국 시장 앞으로 더 날아갑니다. 전 세계에 막 선전을 하면서 국경절 연휴에 들어가죠. 그런데 10월 1일 날 하루 쉬고 홍콩 시장은 외국인들도 상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10월 2일부터 홍콩 시장만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또 기다렸다는 듯이 빵 뜨죠. 자, 그래서 우리는 10월 첫째 주 연휴 때 이걸 보고 야, 역시 이번에 뭔가 다른가 봐. 홍콩 시장 올라가는 것 봐. 야, 나도 홍콩에 지금이라도 돈 넣어볼까? 아니면 연휴 끝나고 중국 본토 시장 상하이에 넣어볼까? 기대들 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도 제가 이렇게 제일 최저가 최고가 찍어봤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나 보시죠. 예, 여기 보이시죠? 이 사람들 만세를 부르죠. 여보 고생 끝났어. 이 지긋지긋한 거 이거 지산 상가 이거 사겠다는 사람 나왔어 지금. 예, 다 탈출하는 겁니다. 보이시죠? 아주 의미 있는 탈출. 마지막 이게 뭔 일이래. 나까지 탈출할 기회가 나까지 오네. 예.
손바뀜. 그 다음에 역시나 이때도 그래서 지금 보면 근데 거래량을 보십시오. 예. 그 전에 도지에서 가장 많이 그 전날 9월 말까지 많이 탈출한 거에서 거래량이 갑자기 뚝 떨어지죠.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주가는 오르는데 예, 쇼커버링이 여기서 많이 소화된 겁니다. 결국 여기까지는 헤지펀드들끼리 급하게 지들끼리 주식 사고 팔고 탈출한 애들 거 받아 먹으면서 억지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손해 보면서 주식 사갖고 메꾸고 하는 일.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많았던 겁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주식 오는데 거래가 줄어들죠. 헤지펀드들 쇼커버링이 여기서 많이 지금 메꾸고 그것이 이때 제일 많이 했다는 거고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면서 오른 거죠. 이거는 결국 뭐냐, 홍콩 중국 좋다며 뒤늦게 손바꿈하면서 들어오시는 분들, 새로운 헤지펀드 기관들과 개미분들이 사실은 이날부터 들어왔다고 보여집니다. 10월 2일부터. 여러분들은 지금 홍콩시장 보고 계십니다. 그러고 역시 홍콩시장 날라가나 했는데 그 다음날 보십시오. 10월 3일입니다. 우리 개천절 때죠. 개천절인데 홍콩시장 문 열었죠. 지금 보면 갑자기 그 전 만만했던 수준으로 거래량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올라가질 못하고 약간 차익 실현이 되죠. 이게 뭔 일일까요? 생각만큼 홍콩시장에 진짜 돈, 쇼커버링하고 헤지펀드들 이런 탈출하면서 받아먹은 거 빼고 진짜 앞으로 중국이 잘 된다며 그렇게 손님을 몰라오는데 잘 안 들어온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중국 시장을 안 좋게 봤다기보단 홍콩 시장만의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끝 라인을 보시죠. 아까 보셨죠? 예. 자, 맨 윗줄을 보십시오. 요거는 지우고. 재미없죠? 이거 얘기하면서도 불안하네. 이거 머리 아픈 막 건너뛰실 것 같은데 말 나왔으니까 해보죠. 말이 빨라서 죄송합니다. 예. 여기 딱 보면은 위에 박스, 이 선을 기준으로 위에 박스권과 아래 박스권, 생활이권이 다르죠? 강남과 강북이죠? 이때만 해도 이 빨간선 지지선을 보면서 아무리 홍콩이 떨어져도 이 밑으로는 안 떨어지겠지 하던 그 시절입니다. 2022년 3월 1일까지 지금 중국이 어떻게든 살아날 거야 했던 거죠. 근데 점점 더 미중 갈등 심해지고 뭔 일이 생기면서 아니네 하면서 이 단계 밑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예전 걸 회복을 하려도 이게 이제 지지선이 저항선이 돼서 천장에 부딪히면서 회복을 못하죠. 몇 번을 세 차례 네 차례 그 이상 올라가려다 다 부딪히면서 떨어지는 저 좋았던 시절과 더 안 좋았던 시절, 좋았던 시절도 아니지만 그 정말로 그 경계를 가르는 데입니다. 경계를 가르는데 엄청난 이 경계선이죠. 지금 주식시장 날아간다, 앞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데 이 경계선을 뚫고 올라갈 정도의 믿음은 아직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반증이 되죠. 거래량 확 줄어들면서 이거를 지금 헤딩을 하면서 그 다음날 아닌데 계속 나오는,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지난 며칠 동안 계속 뭔 소리냐,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아까 기사들 본 것처럼 다음 주에 엄청난 돈이 더 풀린다니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사람들 더 들어오고 더 날아가야 자기들 여기서 손해본 거 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본 것처럼 HSBC 같은 은행들 지금 난리가 났죠. 제발 여기까지 다들 들어와 줬으면 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일단 관망하고 있죠. 왜? 여기서 정말 뚫고 나가는가를 이번 주에 아까 제가 말한 두 가지 관점에서 보자 이겁니다. 정말 2차 부양책 여기서 안 멈추겠다. 중국이 내놓나? 중동전쟁이나 이런 거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내놓을 건가? 그래서 사람들이 와 모이면 그거 확인하고 자기도 들어가겠다는 거죠. 아니면 둘째, 정말로 그렇게 많은 유동성을 풀어서 국경절 연휴가 지나갔는데 정말 그때 중국인들이 돈 많이 쓰고 뭔가가 움직였나? 경제지표가? 간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작하고 이후에 조금 올랐지만 감히 포모 때문에 돈 벌어야지 뭐해 하고 용감하게 나갔는데도 쫄리죠. 그러니까 지금 갈팡질팡하는 모습. 여기까지 봤습니다. 방송 참 고급스럽죠. 중국 시장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은 달러 시장, 환율 시장, 각 나라의 환율하고 그 다음에 국채 시장, 이 마스터 플랜의 움직임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 다음 영상으로 또 시리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